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철입니다. 경찰.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아, 우리 경찰 행정법 출제범위 도대체 어디까지 출제되나요, 선생님? 아, 진짜 마려워요. 근데 여러분 또 오늘도 특강 듣고 나면 아,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또 할 건 또 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 겁니다. 바로 앞서서 우리 최신 개정법령 특강 들으셨죠? 꼭 들으시고요. 예. 그 부분들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 위주로 딱 정리를 해두시면 한 문제에서 두 문제 혹 나오게 되면 딱 잡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도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자,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꾸 자기 생각하지 마시고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자, 우리 전체 40문제 중에 출제 비율상 경찰 행정법이라는 요 파트가 그렇죠. 35%가 출제가 됩니다. 35%. 그러면 100문제로 치면 35문제 정도인데 40문제로 줄였을 때는 대략 한 16문제 정도? 예, 그 정도가 그렇죠. 15, 6문제 정도가 경찰 행정법이라는 파트에서 출제가 된다. 요 이야기입니다. 자, 15, 6문제 출제되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파트인데 요 파트가 뭐 40문제 전체 나온다는 거 아닙니다. 40문제 중에 한 15문제가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이야기는 1차 시험 전에도 제가 말씀을 막 드렸었지요. 학생들이 이제 막 경찰 행정법 특강이다 해가지고 지금도 시험이 한 달도 채 안 남은 지금도 예, 여기저기 학원에서는 경찰 행정법 특강이라 해가지고 몇 주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와,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때는 뭡니까? 지금도 그런 책이 나오고 있죠. 경찰 행정법이라고 별도의 책을 만들어서 그렇죠? 예, 특강을 막 70강, 80강씩 엄청나게 해댔지요. 그런데 막상 그 내용들이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 경찰 행정과 정말 다 관련이 있나? 물론 관련 지으려면 다 있겠지만 그거는 일반 행정법 파트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학생들도. 수업을 듣고 책을 보면서도 와, 갸우뚱 해서 저한테 엄청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많이 깠었죠. 예. 근데 저도 결국엔 하도 질문을 하니까 이것저것 이제 답변을 해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강의에 추가도 하고 왜냐? 학생들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예. 그래서 저도 그때 사실 좀 화가 올라왔습니다. 왜? 제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여기저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 학원들에서 그렇죠? 이걸 막 해대니까 흔들릴 수 있죠.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안 되겠다. 대형 학원에 가야 되겠다. 말이야. 대형 강사의 말을 안 믿고 말이야. 제가 대형이잖아요. 대형 사고도 치고.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해커스로 이제 갔습니다. 네, 해커스 아주 대형이지요. 내가 진짜 대형으로 그냥 어쨌든 자, 다시 돌아와서 본론으로.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옆 학원들에서 또는 뭐 또 여러 강사님들이,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 교수님들이 뭐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 흡수할 수가 없잖아요. 뭐 여유가 있고 정말 뭐 힘이 되면 다 하셔도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것 또한 말이 안 됩니다. 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반 행정법을 시험 보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 무슨 행정법? 경찰 행정법. 갱찰이잖아. 갱찰. 경찰이요. 도대체 그냥 행정법이 아니요. 제발 좀 정신 차려. 경찰이요, 경찰. 예. 자, 그래서 경찰 행정법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건 제 사견이 아니고 우리 경찰 행정법과 관련된 학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그래서 다시 집중.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관한, 우리 줄여서 그냥 뭐 국자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특A. 여기는 무조건 시험 나오죠. 그리고 경찰
공무원법, 줄여서 그냥 경공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경직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 세 개가 3대 법률입니다. 우리 경찰 행정과 관련된. 얘네들이 경찰 행정법의 가장 핵심이라고. 제발. 나 진짜 나 미치겠네. 오케이? 여기서 무조건 시험에서 대여섯 문제 그냥 박아드립니다. 오케이? 여기서 또 하나, 여기와 관련된 대통령령, 경찰청 훈령, 부속 법령들이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된. 얘네들 플러스 알파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합하면 여기서 거의 10문제 가까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결판 납니다. 오케이? 개편되기 전에 20문제 시절에는 여기서 거의 다 나왔죠. 됐나요? 심지어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만도 20문제 중에 3문제, 4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하여튼 자, 진짜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이게 경찰행정법의 주 테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뭐에 대한 일반법이다? 즉시 강제. 이 정도가 여러분 지금 수준에서는 쫙 나오셔야 됩니다. 흔들림 없이. 뭐 당연히 우리 경찰 행정에 관해서 한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 행정 말고요. 동사무소, 구청, 시청 직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경찰 공무원, 경찰관의 직무에 관련된, 그렇죠. 특히 어떤 강제? 즉시 강제. 경찰관 직무집행 중에서 가장 핵심 테마가 즉시 강제고요. 즉시 강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적어놓은 법이 경직법입니다. 그럼 즉시 강제와 관련된 어떻습니까? 이론들이 있겠죠. 그거 플러스 알파다. 오케이? 개편됐으니까 조금 더 나옵니다. 됐나요? 좀 이따가 다시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거기에 and 그리고 이제 우리 행정, 경찰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의 기본법, 이 행정 기본법이라는 게 생겼죠. 물론 이거는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기본적인 내용만 있어요. 거기에 또 and 행정 절차법. 요거는 우리 경찰관이라면, 그렇죠. 일단 경찰관을 떠나서 공무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법. 이제는 나옵니다. 예전에는 한 문제 나올까 말까였거든요. 물론 행정 절차법에서 특히 우리랑 관련 있는 게 행정 그렇죠. 행정조사가 아니라 행정지도. 요거는 시험에 나왔었죠. 최근에 18년도에 그리고 또 한 번 더 나왔고, 그리고 이제 요거랑 비교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행정조사 기본법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 경찰과 또 관련이 좀 있죠. 조사한다는 거죠. 오케이? 조사에 관련해서는 행정절차법에는 규정이 없고 별도로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내용만 좀 알아주시면 돼요. 자, 됐죠? 그리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얘는 원래 우리 시험법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렇죠? 딱지 끊는 거, 과태료 끊는 거, 그거 기본적인 매우 중요합니다. 오케이, 무조건 시험 나와요. 1차 때도 나왔고 또 나올 겁니다. 늘 나올 겁니다. 어쨌든 여기는 좀 대표적인 법들만 제가 적어놨는데, 일단 이런 것들이 우리 경찰행정법, 일반 행정 아니에요. 경찰행정법의 주 테마가 되는 법들입니다. 우리 경직법과 또 이제 관련해서 아까 즉시강제 관련해서 물리력 행사에 관련된 우리 경찰청 훈령도 있죠. 그리고 위해성 경찰 장비 규정도 있죠. 그리고 뭐 손실보상 관련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들 있죠. 그리고 경찰 공무원법에는 뭡니까? 채용부터 승진, 나중에 퇴직, 면직까지 관련된 승진 임용 규정, 그냥 임용 규정 또는 징계령 관련 플러스 알파들이 쭉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애들.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뭡니까? 또 관련된 플러스 알파가 우리 국가경찰위원회에 관련된 규정, 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임무에 관련된 또 시도 규정, 그런 것들. 요런 애들이 다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낼 게 너무 많아요. 이것만 내도 뭡니까? 20문제, 30문제 그냥 이것만 해도 40문제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수험생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진 않죠. 알죠, 그 의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험생에게 불안감을 주는 강사는
불안감을 주는 학원은 이거는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 수험생을 위하는 학원이고 수험생을 위하는 강사라면 수험생에게 안정감을 줘야죠. 아,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확신을 주고, 그렇죠? 여기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뭡니까? 뭔가 또 정리를 해줘야지. 자꾸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이 강의도 들어, 저 책도 사, 이 특강, 저 특강.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번 시간은 다시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우리 책에서도 지금 제가 출간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책, 핵심 요약집하고 기출천재, 여기서도 제가 선별을 좀 해드릴 겁니다. 물론 여기에 페이지에 없는 것들은 요 내용들은요 워낙에 그냥 들어가는 내용들이니까 제가 안 써놨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페이지, 궁금해요? 궁금해?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자, 500원 안 주셔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 페이지 수도 친절하게 적어드렸고요. 여기서도 또 뺄 거, 안 볼 거 선별을 해드릴 건데, 사실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책을 만들 때 이미 이런 걸 알고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뺄 게 별로 없어요. 미안하지만. 정말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물론 90점 이상 고득점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문제도 있지만 하여튼 출제 가능성이 그나마 또 여기서도 좀 낮은 거 또 뺄 거 빼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만든 책은 제가 하는 강의는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그렇죠. 맥락 아래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렇죠. 그렇게까지 막 지우거나 버릴 게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시험이 막 빠지니까 그래도 딱 요것만 봐라. 이거는 그냥 제껴버려라. 물론 여기서도 제가 왜 이 강의를 찍냐면 그냥 뭐 이거 빼라 말아. 근데 오해가 생길까 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학생들마다 내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나는 이걸 공부를 다 해왔어. 그러면 굳이 버릴 필요가 없어요.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 애매한 친구들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있잖아요. 아, 할까 말까, 아, 이것까지 하기에는 부담되는 그런 친구들에게 이런 거는 제껴도 된다.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좀 여력이 되고 나는 조금 더 퍼펙트하게 가져가겠다. 가져갈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완벽하게 버릴 거 아니면 요거는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근데 힘든 친구들은 버려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선별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아 진짜 너무 포근포근 친절하다 진짜. 그쵸? 자, 어쨌든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일단 핵심 요약집하고 기출천재가 겹치잖아요. 겹치는데 아무래도 내용이 어느 쪽이 많겠습니까? 아 이것도 딱 나와야지. 요약집이 많아요. 왜? 책이니까 서론, 본론, 결론 갑자기 뚝 이것만 적어놓을 수는 없잖아. 뭔가 맥락이 있어야 되니까 읽을 때.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약간 쓸데없는 이야기들도 어쩔 수 없이 적어놓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내용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출제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을 어떻게 하셔라? 기출천재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기출천재 기준으로.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기출천재를 먼저 펼치세요. 요약집도 펼치시고 일단. 됐죠? 혹시 또 지금 타학원 학생들 중에 뭐 요약집 기출천재 없는데 수업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여기까지 챙겨드릴 여력은 없고요. 일단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이 있으시면 제 말을 잘 알아듣고 나름대로 선별하셔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도 막 특강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막 지금 그렇죠? 시험이 점점 가까울수록 뭡니까? 뭐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뭐 며칠 작전을 하건 갈수록 사실은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요것만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개정법령 특강에서도 했는데 개정법령 특강에서 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을 측정을 잘 하셔야 돼요. 오케이? 욕심 부려서는 안 됩니다. 자, 하여튼 갑시다 그러면. 자, 기출천재. 일단 행정기본법. 여기는 제가 이제 예상 문제죠. 왜 행정기본법은 법이 이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뭡니까? 만들어진 지 채 뭡니까? 이거 따끈따끈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출제가 많이 안 됐죠. 근데 사실 행정기본법 가지고 출제를 내기에는 사실 몇 문제 내기가 힘듭니다. 왜?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고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1차 때도 나왔지요.
나왔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법의 일반 원칙, 그렇죠? 36번 문제였는데 신뢰 보호의 원칙. 예, 우리 행정기본법에 적혀 있는 법 조문 내용이 나오고 이게 무슨 원칙이냐? 예, 그냥 주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행정기본법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마스터 하셔야 돼요. 오케이? 조문도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요약집하고 기출 천재에 있는 제가 예상 문제 해놨는데 그걸 위주로 해가지고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예, 여기는 버릴 거 없습니다. 기본법이에요. 기본법. 그리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은 행정기본법이 생기기 전에 행정의 기본법이었어요. 됐나요? 행정절차법 안에 보면 뭡니까? 행정지도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행정지도가 나왔죠. 이건 행정절차법이 시험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또 나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최신 개정법령 특강에서 특히 행정절차법 몇 가지가 개정된 것들이 있었죠? 중요합니다. 꼭 나옵니다. 특히 우리 문서, 열람, 복사 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 의견 제출 시에도 요구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예전에는 청문 절차에서만 요청할 수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딱 짚어드린 거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절차법은 다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요약집에는 기출천재보다 더 내용이 많아요. 근데 요약집에 있는 거 빼고 싶다면 여기 기출된 것 아닌 것들은 빼십시오. 기출천재에 없는 내용들, 기출천재에 안 나와 있는데 요약집에는 있다. 그럼 요약집에 있는 거 빼셔도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예. 물론 이미 알고 있으신 분들은 굳이 버릴 거 없고 잊어버려야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절차법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쭉 넘어가시고 117페이지 기출천재입니다. 행정쟁송. 쟁송이라고 하면 그렇죠. 다투는 겁니다. 소송도 들어가고 심판도 들어갑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이걸 두 가지를 합해서 쟁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그렇죠. 사법부에서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 기본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절차에서 우리 요약집에 보면 각종 뭡니까? 청구를 할 그렇죠?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요건 지켜야 되고 이런 요건 막 구체적인 있는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 요약집 보면서 조금 더 잡아드릴 텐데 자 중요한 거는 기출천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를 일단 불러드릴게요. 일단 행정심판법 맨 처음에 나온 거 그렇죠? 163번에 쭉 나오고 개념 개념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164번도 그렇고 164번에 보면 우리 행정심판법에 규정된 뭐 심판의 종류가 뭐냐 그리고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소송의 종류가 뭐냐 이거 개념하고 종류 이건 가장 기본이잖아. 그렇죠? 예, 그거 이번에 1차 때도 나왔었죠? 항고소송이 아닌 것 골라라. 하나 진짜 항고가 뭡니까? 나 억울해 하면서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 행정청의 처분이 무효가 아니냐. 행정청의 어떤 행동이 이거 부작위 위법 아니냐. 요런 거. 예, 항고소송 종류. 항고소송이 아닌 거 골라. 너무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그리고 당사자 소송은 항고소송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은 이거 말로 하면 이거 못 알아듣죠. 또 요약집도 펼쳐보세요. 예, 지금 이 정도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거 다 하지도 마세요. 본인의 이제 그 공부 역량이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항고 소송이 뭐냐 이 정도도 헷갈린다면 지금도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뭔가 제끼든가 해야지 아예 이런 걸 못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아예 손을 대지 마세요. 예, 그냥 기본적인 거만 하세요. 여기 제가 말씀드린 거.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어쨌든 항고 소송, 당사자 소송, 그렇죠. 기관 소송, 민중 소송. 크게 네 가지가 있고 그중에 항고 소송 안에 들어가면 취소 소송, 무효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다. 이런 구별이 안 되는 친구들은 지금 아예 버리세요. 오케이. 이것도 못 알아듣는 친구들은 여기 지금 아예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하던 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하여튼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났었지만 1차 시험에도 났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아셔야 된다. 개념. 그래서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소송은 도대체 뭐가 억울할 때 하는 소송인지 요 정도 그거는 아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자 기출천재에서는 164, 165, 160 행정심판은 특히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에서 사실 행정심판이 조금 더 그렇죠 비중이 있는데
뭐 어려운 내용 아니고 뭐 166 기본적으로 쭉 하셔야 돼. 뭐 167 여기 보시면 뭐 위법, 처분의 위법. 처분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처분 때리는 겁니다. 우리 개정법령 특강 꼭 들으세요. 거기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항상 행정청 그리고 당사자, 상대방 요 구조에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 처분이 누가 때린 겁니까? 처분 누가 때린 거예요? 행정청이 때린 거죠? 그러니까 처분이 위법하냐 괜찮냐는 처분 때릴 당시를 기준한다. 그리고 또 자, 우리 국민이 뭡니까? 이런 질서 위반 행위 같은 위반 행위를 했어요. 그 위반 행위가 위법이냐 아니냐는 뭡니까? 그 행위 당시에 항상 뭡니까? 행위 당시에. 대신에 영업 허가를 해주세요 하고 허가 신청을 했어요. 그럼 신청을 해서 뭡니까? 처분을 때려줍니다. 허가 처분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허가를 안 하는 처분을 해줄 수 있고 어쨌든 그렇죠. 신청 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처분을 때리는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한다. 뭐 이런 것들. 요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런 것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맨날 시험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168번, 169번 뭐 이런 것들 쭉쭉 이건 다 기본이에요. 기본.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게 뺄 게 없어요. 뺄 게 없어요. 여기 뭐 제가 판례도 거의 안 넣었습니다. 기출 천재 보시면. 예. 기본적인 뭐 며칠 172번에 보면 뭐 숫자 넣는 것들 있죠? 이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행정심판법 뺄 거 없고요. 그리고 행정소송법 요것도 가장 기본만 넣어놨습니다. 예. 174번부터 쭉 있지요. 항고소송의 종류 처음에 딱 나오잖아. 그렇죠? 아, 이거 뭐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175, 176이 항소소송의 종류 딱 있죠? 예, 그리고 177. 자, 178번 문제는 버리셔도 됩니다. 예, 버리셔도 되고요. 네, 넘어가시고 179번 뭐 원고 적격 물어보는데 자, 요것도 넘어가셔도 됩니다. 예, 버리셔도 돼요. 예, 판례 문제 이런 것들은 예, 그냥 일단 부담되시는 분은 버리시고 180번 항고소송의 소송 요건 뭐 이런 거 쭉 물어보는데 이 중에서 딴 건 필요 없고요. 다 버리셔도 되는데 4번에 행정심판 전치주의 관련된 요 지문 있죠. 요건 좀 가져가세요. 전치주의 요건을 충족했냐 안 했냐.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을 꼭 먼저 하고 와야 된다. 요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안 하고 소송을 갔어요. 그럼 소송 중에 보니까 야, 너 행정심판 받고 왔어야 되는데 왜 안 받고 왔어? 너는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아, 그래요? 그럼 받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일단 멈춰줍니다. 소송이 끝난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소송 중인데 그걸 알게 됐어. 너 심판받고 오라고. 그러면 소송을 뭡니까? 좀 멈춰주고 그 사이에 행정심판 받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받으면 된다? 그렇죠. 사실심 변론 종결 그렇죠. 시를 기준한다. 사실심 변론 종결이 끝나기 전까지만 행정심판을 받고 온다라면 유효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행정심판에서 좋은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어때요? 소송을 계속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소송을 그만두겠죠. 근데 결국 심판의 결정도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이 나왔다라고 하면 뭡니까? 소송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오케이. 요것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럼 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자, 여러분 그런 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요. 버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버릴 수밖에 없죠. 그냥 이런 거 고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나는 이걸 지금 소화를 못한다. 그런 거를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그냥 놓아버리세요. 어차피 못 가져간다. 오케이. 가져가라 그래도 못 가져가잖아요. 학생들이 항상 이런 거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너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시간도 없고 못하면서 이거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선생님이 결정해주세요. 이게 뭐 결정해달라는 거예요. 지가 이미 답을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못하겠다라고? 다른 것 때문에 지금 못하겠다며.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못하겠다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데 할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아예 못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자, 그리고 그래서 이거 버리시면 되고 181번 문제, 뭐 소의 이익. 여기도 이제 판례들 굳이 가져갈 필요 없는데 그 중에 1번 판례, 1번 우리 공무원 직위 해제 처분하고 그렇죠. 요거 관련된 거 우리 경찰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직위 해제 처분. 직위 해제 처분을 했어요. 근데 다른 이유로 또 새로운 직위 해제 처분을 했네요. 그럼 새로운 이유로 직위 해제 처분을 했다라면 그 전에 했던 직위 해제 처분은 없어지는 겁니다. 말을 안 해도. 오케이. 예.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직위 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삼을 수가 없지요. 새로운 직위해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직위해제 처분은 취소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을 안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걸 가지고 소송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듣겠다. 예, 버리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시고 182번. 자, 요거 판례들인데요. 사실 근데 요런 판례는 이 정도는 요렇게 나오면 있잖아요. 되게 시험이 어렵거든요. 이 판례를 모르면. 우리 1차 때 시험 나온 38번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다음 중 특허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놓고 어때? 요런 식으로 뭡니까? 판례 제목만 뽑아놨어요. 그럼 사실 그 판례를 잘 모르면 풀 수가 없었던 문제입니다. 예. 문제는 간단해 보이니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거 판례를 모르면, 개념을 모르면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182번 같은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정답은 1번인데 요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 그렇죠? 기본적으로 뭡니까? 내가 억울하다. 이것 때문에 억울해지는 사람들, 권리의 침해를 받는 사람들 또는 어떤 의무가 생기는 사람들이 소송을 할 이익이 있지요. 예, 이런 개념을 좀 잡아주시면 되겠고 이 판례를 다 외우지는 않으셔도 돼. 힘드신 분들은 이거 버리셔도 됩니다. 예. 하지만 요 정도는 내가 이미 공부했고 무슨 판례인지 안다 하면 가져가시면 돼요. 오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그리고 이제 183번에 피고적격. 자, 요거는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최신 개정법령 특강할 때 요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 꼭 가져가시면 돼요. 우리 경찰과 관련된 거. 그리고 넘어가셔서 184번에 예, 요 행정소송 관련된 판례 요거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185번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예, 요것도 안 보셔도 되는데 그 중에 2번 지문에 보면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예, 이름을 삭제한 거 요거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그냥 행정기관의 내부 작용일 뿐 어떤 처분은 아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삭제할 수도 있지. 오케이? 왜?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요런 것들 요건 우리 경찰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지문 봐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다른 판례는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186번에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 자, 처분성이 뭐예요? 권리의 그쵸 제한이 침해가 온 겁니다. 그런 처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처분성이 있단 말은 뭐다? 권리의 침해를 받았다. 그럼 권리의 침해를 받았으면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분성이 있냐 없냐는 소송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연결됩니다.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정답은 2번이지요. 운전면허 벌점 배점. 벌점을 때리는 거 또는 뭡니까? 입대할 때 신체 등급 매기는 거. 이거는 처분이 아니다. 내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상태를 그냥 몇 등급이다 매겼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나한테 불리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뭐 다른 그거는 그냥 이거는 기준이에요. 벌점, 배점 뭐 이런 거 위반하면 벌점 15점이다. 이거 위반하면 벌점 뭐 30점이다. 이거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일 뿐입니다. 너한테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케이. 네. 못 알아들으시면 버리세요. 요 정도는 예, 알아들으시는 분만 가져가시고 모르면 버려. 오케이. 자, 그리고 187번. 여기도 처분이 아닌 것은 하면 방금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도 알아들으시면 가져가시고 모르면 버리세요. 오케이. 그리고 188번. 예, 여기는 버리셔도 되겠고. 그리고 189번도 사실은 다 같은 맥락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력이 되셔서 뭐 이렇게까지 엄청 그러니까 여기 없는 판례들이 나오는 거는 진짜 다 버리셔야 돼.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보다가 막 이상한 거 나온다 다 버리셔야 돼. 오케이. 그리고 189번에서는요. 1번 지문. 189번에서 1번 지문. 징계 혐의자. 우리 징계 관련된 거. 예.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 예, 더 깎아줬죠. 이런 소총 결정이 떨어졌는데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가 쭉 해서 남용 일탈로 위법하다는 사유로 소총 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총 결정의 취소 사유로 볼 수 없다. 뭐 이거 못 알아들으시면 버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우리 소송을 갈 때는 뭐다? 원처분을 가지고 소송하는 게 원칙. 소청은 뭡니까? 재처분이죠. 같은 행정기관인데 자, 이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처음에 내린 징계처분이 원처분. 억울해해서 소총심사. 소총심사는 일종의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에서 결정이 떨어졌어. 이걸 재결이라고 하죠. 나는 이거 억울해 가면 소송 갈 수 있냐? 못 간다고요.
억울해해서 소송 가려면 원래 징계처분 가지고 와야 돼. 소청은 뭐예요? 이걸 다시 한 번 더 심사하는 것뿐이지 뭔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소청 자체에 어떤 결격 사유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소송 갈 수 있다. 됐고요. 못 알아들으시면 버리세요. 그리고 또 하나, 소청은 일종의 행정심판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심판 결정을 우리는 재결이라고 하는데 행정심판에서 결정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또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 결정에 대해서 내가 억울하다 하면 소송 가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 행정심판은 재심이 있다 없다? 없다. 행정심판은 그냥 1심으로만 끝납니다. 소송은 뭐예요? 1심도 있고 2심도 있고 막 있잖아요. 3심까지. 근데 우리 행정심판은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 결정이 떨어졌다면 그 재결 결정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소송 가셔야 돼. 오케이. 이런 말도 지금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됐고요. 나머지 안 보셔도 되겠고 190번 날짜. 자,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런 기본적인 제소기간 날짜. 이런 것들은 아셔야 되겠고 사정 재결, 사정 판결. 행정심판에서는 사정 재결. 소송에서는 사정 판결.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가 억울하지만 참아라. 공익을 위해서 공익이라는 사정 때문에 참아라. 라고 해서 뭡니까? 그렇죠. 기각을 때립니다. 예, 그게 사정 재결, 사정 판결. 요런 정도 개념은 아셔야 돼. 그리고 집행 부정지, 집행 정지. 요 정도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190번. 그리고 191번 우리 시도경찰청장 경찰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192번 집행정지 이런 것들 아셔야 됩니다. 190, 191, 192는 가져가셔야 되겠고 193번 가구제 모르셔도 됩니다. 빼시고 194번 우리 1번에 경찰청장을 피고라는 소송이기 때문에는 뭐 쭉 해서 나오지요. 예,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1심 관할 법원이 될 수 있다. 자, 요거 우리 경찰청장 관련된 거 요거 알아두시고 관할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경찰과 관련된 거니까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뭐 194번의 나머지 지문들도 요거는 알아두세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195번 사정 판결 예, 알아두시고 문제 쉽습니다. 각하가 아니라 이거는 기각입니다. 그리고 각하 기각 구별 못한다. 그럼 다 버리셔야 돼. 각하는 요건이 안 돼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심사를 안 하는 것이고 기각은 요건은 돼가지고 일단 심사를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너 억울하네. 하지만 너의 손을 들어줄 수는 없어. 어쩔 수 없이 기각할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196번에 취소 판결의 효력 뭐 이런 것들 요거 버리셔도 됩니다. 버리시고. 그리고 197번 행정소송 관련해 가지고 요것도 버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198번 요런 날짜 요 정도는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봐 주시고요. 그리고 199번에 기관소송. 그러니까 기관소송이 뭐냐 이런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기관소송은 객관소송이다. 객관소송이란 말은 주관적으로 내 개인에게 피해가 생긴 게 아니에요. 개인에게 어떤 특정 개인에게 억울함이 생겨가지고 소송하는 게 뭐다? 그렇죠. 주관소송이라고 합니다. 주관소송에는 항고소송과 그렇죠. 당사자 소송이 있고 객관소송은 국가를 위해서 내가 특별히 침해를 받은 건 아니지만 전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다 해가지고 그렇죠. 기관소송 또는 민중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소송이나 민중소송은 특정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사람들만 그렇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주관소송은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199번 기본적으로 개념. 지금 했던 말을 못 알아듣는다면 버리시고요. 199번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1번 그리고 2번, 3번. 2번은 뭐예요? 헌법하고 관련이 있죠. 여기 헌법에 보면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소송은 제외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뭡니까? 고난쟁의 심판이 있죠. 고난쟁의 심판은 뭡니까? 기관과 기관, 국가 기관들끼리 네 고난이냐 내 고난이냐 다투는 거죠. 마찬가지. 기관 소송도 네 고난이냐 내 고난이냐 다투는 겁니다. 맥락은 똑같은데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 빼고 나머지를 행정소송법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에서 하는 기관소송에는 헌재에서 하는 고난쟁의 심판을 포함해서 하는 거다. 빼고 이야기하는 거다. 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 의미예요. 이번 지문은. 근데 사실 그 두 가지 소송은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헌재에서 하는 거 빼고 우리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하겠다라는 거지요. 오케이. 그리고 1번, 2번, 그래서 3번 요런 지문들은 좀 알아두시고 오케이. 국민권익위원회 거기 기관 4번 지문은요. 이거는 좀 빼셔도 돼요.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4번 지문 빼고 그냥 1, 2, 3번 정도. 그래서 기관 소송이 뭐냐 하는 내용은 아셔야 됩니다. 자, 기지개 한번 피시고 오케이. 으짜.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국가배상 나옵니다. 예, 우리 경찰들이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침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늘 벌어집니다. 예, 요걸 우리 경찰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야 조심을 하지요. 그래서 시험 문제 범위 안에 있어요. 그래서 200번, 201번, 201번은요. 우리 공무원 관련된 판례인데 이런 공무원들이 그렇지요.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국가배상의 대상이 된다. 공무원 아닌 사람이 뭔가 잘못하는 것은 국가배상의 대상이 아니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교통할아버지 1번에 201번의 문제에서 1번 교통할아버지, 그리고 2번에 전투경찰, 그리고 3번에 향토예비군. 이 사람들은 뭡니까?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우리 국민은 그렇죠. 이 사람들로부터 내가 침해를 받았다면 국가배상 청구 소송할 수 있어요. 참고로 국가배상 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입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 국가배상 소송은 뭐다? 성격이 행정소송이 아니에요. 자, 행정소송이 되려면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때려야 돼요. 우월한 지위에서. 그렇죠? 명령 강제. 이거 해, 하지 마. 뭐 이런 처분이 때려졌는데 그 처분이 나한테 억울하다. 나의 권리를 침해한다. 나의 어떤 이익에 침해가 됐다. 그러면 뭡니까? 행정소송을 하는 건데 국가배상은 뭐예요? 처분이 때려졌긴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뭐다? 내가 손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처분이 위법하다, 뭐 적법하다 이것 따지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배상을 해달라, 돈 물어달라예요. 핵심이, 목적이. 돈 물어달라는 거는 성격이 뭐예요? 행정소송의 성격이 아니라 그렇죠.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 그러면 그 처분이 위법하다, 뭐 적법하다 이것 따지는 건 뭐예요? 행정소송으로 가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행정소송을 못 가고 바로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선결 문제로서 적법성, 위법성을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못 알아들으시면 버리시면 돼요. 그냥 결론만 알아두세요. 국가배상소송은 행정소송이다,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이다. 목적이 돈 달라는 거다. 오케이. 처분이 적법이냐 위법이냐 이걸 따지는 소송이 아니다. 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따지는 거는 행정소송. 돈 달라 하는 국가배상은 민사소송. 됐지요? 자, 202번입니다. 202번은 우리 공무원들 중에 이런 공무원은 이중으로 배상하지 안 해준다. 여기서 배상은 공무원이 배상받는 거예요.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뭐예요? 순직하거나 전사하거나 공무 수행 중에 뭡니까? 공무원 스스로 뭡니까? 힘들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공무원도 배상을 받습니다. 국가로부터. 오케이? 그런데 이 공무원들, 자 누굽니까? 거기 문제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 대원. 요 네 사람은 뭐다? 직무를 수행하다가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배상을 받긴 받을 수 있는데 국가배상법으로 배상을 받았다라면 그렇지요. 아니 다른 로 배상받았다면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한 번만 받아라. 요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요거는 공무원이 배상받는 거. 근데 이 네 가지 공무원이 아닌 일반 다른 공무원들은 국가배상법으로도 배상받을 수 있고 다른 법에 규정이 있다면 그것도 배상받을 수 있고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 있지만 경찰, 향토예비군 그리고 군인, 군무원은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 없다. 됐습니까? 다른 곳에서 배상을 받았다면 국가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근데 하나 예외가 있죠. 반대로 국가배상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법에 보니까 또 배상을 받을 수가 있네. 그래서 다른 법에 의해서 또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법에서는 어때요? 이중으로 배상 안 해준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일단은 국가배상으로 배상을 받은 다음에 다른 걸로도 배상 받을 수 있는지 뒤에 청구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오케이. 이것도 못 알아들으시면 버리세요. 자, 됐고. 그래서 202번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203번도 가져가셔야 돼요. 거기 뭐 1번, 2번, 3번 기본적인 가져가셔야 돼요. 204번 특히 204번에서 기억, 디귿 뭐 하여튼 다 가져가셔야 되겠고
205번도 가져가시고요. 206번 가져가시고 207번에서는요. 207번도 가져가셔야 돼 사실은. 근데 207번에서는 그 1번 별표할까요?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해서 국가배상을 받았다. 이거는 압류 양도할 수 없다. 뭔 말이냐? 피값이죠. 예, 내가 다친 거예요. 공무원이 경찰이 날 때려가지고 내가 다쳤어. 국민이. 그래서 국가배상을 청구해달라 했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위법이다 해가지고 내가 피값으로 받은 거죠. 이 돈은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압류할 수 없습니다. 뭐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빚이 엄청 많아요. 빚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경찰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내가 국가로부터 이제 배상을 받게 됐어요. 한 1억 받게 됐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나한테 빚 받을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너 임마 국가배상 받는다며. 잘 됐어. 야, 그 받을 권리, 국가배상 받을 권리를 나한테 넘겨. 어차피 너 나한테 돈 갚아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권리를 넘기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나중에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 중에서 내가 빚을 갚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권리 자체를 아예 이 사람한테 넘기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또는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렸는데 은행에 갚을 돈이 되게 많아. 근데 내가 또 국가배상 받을 일이 생겼네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뭡니까? 잘 됐네. 너 국가배상 받지? 그 돈 내가 압류하겠어. 어때요? 압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받은 다음에 그거는 무조건 내가 받게 돼 있어. 이것도 못 알아들으시면 버리세요. 자, 됐고요. 207번에 철도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국가배상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208번 당연히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209번도 가져가셔야 되겠고요. 오케이. 물론 209번에서 집중호우가 몇 년이냐 이런 것들 수업 들으신 분들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만 오케이. 그러니까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거는 국가가 배상 안 해줍니다. 예, 그 정도는 너무 예측하기 힘드니까. 근데 50년 만에 한 번 생길 수 있는 일 정도는 국가가 예측했어야지. 니네가 책임져. 이런 건데 또 못 알아들으시면 버리세요. 자, 그리고 이제 210번 문제는 빼셔도 되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버리시고 211번은 가져가세요. 211번 가져가시고 여기 또 상급자가 훈계한다 2번 지문 이런 것들 있죠? 우리 경찰에게 연관되는 내용들이니까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212번 손해배상은 지금까지 끝났고 국가배상은 위법한 공무집행일 때 손해 배상해 주는 것이고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무집행일 때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근데 손실보상에 대한 일반법은 있다 없다? 없다. 개별 법마다 규정이 있는데 특히 우리 경찰과 관련해서는 손실보상 경직법에 규정이 있죠. 그래서 손실보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손실보상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자주 나옵니다. 이번에 제가 위원회 딱 집어드렸죠. 정말로 어때요? 최신 개정원용 특강 듣고 안심됐죠? 아, 별거 없었구나. 물론 막상 세보면 한 8, 9개 되긴 하는데 그렇죠? 그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강의하시는 분들이 불안감을 주면 안 돼요. 이게 확신을 주고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되게 많은 것처럼 해가지고 특강을 자꾸 만들면 뭐예요? 뭔가 자꾸 학생이 부담될 수 있거든요. 특강을 하면서 잡아줘야 되는데 특강을 하면서 어떻게? 범위를 더 늘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면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 그러면 공부 망가집니다. 시험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하여튼 제가 하라는 것만 딱 하시고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제 파트는 중요합니다. 그중에 손실보상은 제일 중요합니다. 왜? 경직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212번 문제 꼭 알아두시고요. 거기 보면 경직법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죠? 오케이. 그리고 그런데 213번 문제는 그냥 빼세요. 213번 문제는 빼세요.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경직법 내용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됐어. 자, 요렇게 하고 넘기시면 우리 이론 관련해 가지고 148페이지.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기지 안 피시고 여러분. 자, 이번 한 시간에 그냥 쫙 끝내드릴게요. 집중! 자, 우리 기출천재 148페이지 보시면 경찰 법학의 기초. 자, 법원 그리고 법치행정의 3대 원리,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우위, 법률 유보 이런 거 나오죠?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규칙, 법규명령 구별하는 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고난의 위임, 대리, 훈령, 직무명령 무조건 하셔야 돼. 무조건 시험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특A급입니다, 이제. 원래도 특A급이어서 사실은.
특히 훈령이나 직무명령 이거는 맨날 나왔죠. 그리고 위임 대리 나옵니다 무조건. 진짜 이런 거 틀리면 점수 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법원 이제는 이제 40문제 시대이기 때문에 법원 법치행정 원리 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출제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214, 215, 216, 217 행정규칙 법규명령 다 하셔야 돼. 이거 다 하셔야 돼. 그리고 뭐 218, 219, 220, 221, 222 다 하셔야 됩니다. 220 여기 뺄 거 없습니다. 쭉 훈령 직무명령까지 넘어가죠. 뺄 거 없어요. 쭉 하셔야 돼. 쭉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절이 바뀌어가지고 경찰 조직법 236번 뭐 경찰행정관청 의결기관 자문기관 뭐 이런 거 나오죠. 기본 개념 꼭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뭐 237, 238, 239 다 하셔야 돼요. 대리 위임 나오지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뺄 게 없어요. 쭉 하셔야 돼. 됐고 넘어가셔서 이제 작용법 252번 자 챕터 2 오케이 경찰 작용법과 경찰 행정법도 나오는데 자 여기 자 작용에 관련된 이론들 자 여기가 또 핵심이죠. 나옵니다. 하명, 허가, 경찰 개입 청구권, 경찰 책임의 원칙 뭐 이런 것도 쭉 나오죠. 무조건 하셔야 돼. 뭐 부관해야 되냐고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시험 나오고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자 252, 253, 254, 255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와요. 예, 비례 원칙, 경찰 책임의 원칙 당연히 나오고요. 그리고 262, 263 쭉 하시고 됐고 이제 제2절 경찰 강제. 자, 우리 경찰 강제는 기본적으로 뭐다? 즉시 강제. 오케이? 얘랑 구별해야 되는 게 뭡니까? 얘랑 구별해야 되는 거. 얘랑 구별해야 되는 게 뭐다? 자, 최신 개정법령 특강 제가 마지막 시간에 정말 진짜 와 빠르고 정확하고 그쵸? 빡 제가 심어드렸었는데 일단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 구별하셔야 할 줄 아셔야 되고 그때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해당 부분 요약 강의하고 기출천재 강의 꼭 들으세요. 한 2, 3일 하셔가지고 이 부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충분해요. 아직 20일 넘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해야 될 걸 확실하게 하세요. 괜히 그냥 와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맨날 이러고만 있지 마시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경찰 강제 중요합니다. 예, 즉시 강제 무조건 시험입니다. 왜? 우리 경찰 자격은 대부분이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강제 집행 하셔야 됩니다. 자 그중에 270번에 보면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 여기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270번 빼시고 271번 예 이거 빼셔도 되겠습니다. 270번, 271번 삭제. 그리고 272번도 예, 빼셔도 되겠습니다. 요거는 빼시고 그리고 273번 즉시강제 이건 하셔야죠. 당연히. 그리고 274번 하셔야 되겠고 즉시강제 사례. 그리고 275번 중요합니다. 즉시강제. 그래서 제가 즉시강제 그리고 강제 집행 그리고 강제 집행에는 한 번 더 써드립시다. 이거 쭉쭉 나오셔야 돼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개정법령 특강할 때도 막 정말 목이 터져라 해드렸는데 이게 제대로 안 나오는 친구들은요 정말 며칠 잡고 딱 하세요. 정말 버릴 것 같으면 너 버리려고 하는 너 있지. 이것도 버리겠다는 너는 있잖아. 미안한데 그냥 다 버려. 뭘 자꾸 고민해. 하셔야 돼요. 이거는. 대집행 이행강제금 강제 징수 직접 강제. 그래서 직접 강제는 강제 집행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강제는 언제 하는 거다?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하는 거다. 직접 강제랑 즉시 강제 뭔 차이다? 그렇죠. 얘는 즉시 하는 거고 얘는 즉시는 아니야.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녀석이 안 하니까 끝까지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하는 거야. 그래서 직접성을 해서 얘도 직접성. 얘도 직접적으로 의무를 이행을 시키는 확보수단입니다. 직접적. 얘도 직접적. 직접적이 얘도 직접적이에요. 직접 뭡니까? 우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잖아요. 오케이.
얘도 뭡니까? 직접 얘는 의무 이행이 무조건 이루어지죠. 어쨌든 대신했지만 이행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오죠. 결과만 봤을 때는 의무 이행이 어쨌든 됩니다. 근데 이행 강제금은 뭐다? 예, 요거 색깔이 어디 있어? 저 파란색. 요 이행 강제금은 다른 말로 하면 집행벌. 벌 들어가는 거는 뭐다? 의무 이행이 100% 된다. 100% 되는 거는 직접이지만 얘는 뭐예요? 간접이라. 100% 안 된다 그랬잖아. 오케이? 어쨌든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은 그렇죠. 전통적 수단. 여기 안 나온 애들은 그렇죠.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들은 전부 다 간접적. 전통적 수단 중에서 하나, 얘만 간접적. 나머지는 직접적. 됐고. 그러니까 공통점, 다른 점 구별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즉시 강제냐, 직접 강제냐, 또는 대집행이냐 구별 설명드렸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래서 꼭 하셔야 돼요. 무조건 시험 나오는 276, 그다음에 뭐 277, 그 추가 문제. 제가 그 사이에는 추가 문제 똑같은 내용들은 하셔야 돼요. 278, 279. 자, 실효성 확보 수단 무조건 나옵니다. 예.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냐, 전통적 수단이냐. 그리고 간접적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냐, 직접적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냐. 이런 것들 구별. 그리고 이제 281번에 실효성 확보 수단. 예. 요거는 이제 보셔야 되겠고 그 281번에서 1번 지문 경직법 나오는 거. 그리고 뭐 2번, 3번 정도까지 알아두시는데 4번에 조세 체납자, 관어사업 제한, 명시하고 있는 국세증권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이 이런 판례가 없습니다. 예, 뭐 4번 지문은 뭐 조금 안 보셔도 되는데 1, 2, 3번은 꼭 알아두셔야 돼. 1, 2, 3번은 281번에. 그리고 282번은 예, 모르셔도 됩니다. 282번은 좋아요. 버리셔도 돼요. 282번은. 그리고 283번 행정조사. 행정조사 기본법, 행정조사. 알아두셔야 되겠죠. 오케이. 행정조사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요약집에 있는 내용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그중에 우리 기출된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예, 행정조사 쭉 나오지요. 예, 행정조사 기본 원칙 뭐 287번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됐고. 그리고 이제 3절로 넘어가셔서 우리 기출 전제 지금 갑니다. 계속 185페이지 288번.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뭐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뭐 이런 것들 있죠. 의사표시를 그렇죠. 기준으로 의사표시대로 행해진다. 이게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의사표시 외의 그렇죠. 다른 것로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면 준법률적 행정행위. 그렇죠? 그래서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공통수확, 그렇죠. 공증, 확인, 통지, 수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그렇죠. 허가, 하명, 허가, 면제, 그렇죠? 그리고 특허, 인가, 그렇죠. 대리 이런 것들이 그렇죠. 하명, 허가, 면제는 명령적 행정행위, 그렇죠? 특허, 인가, 대리는 그렇죠. 형성적 행정행위. 그래서 요 구별하는 거 이번에 시험 나왔잖아요. 그 정도 개념 구별하는 거. 특허, 인가, 그리고 허가 구별하는 것도 개정법령 특강인데 내가 딱 포인트 짚어드렸어요. 그 정도를 이해 못하겠다면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만약에 진짜 나 진짜 아예 모르겠다. 자신이 없다. 버리세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도 나는 해결할 자신이 없고 강의 듣기도 싫다. 예, 그런 친구들은 버리라고 안 해도 지가 버리겠지. 버리지도 않으면서 하지도 않으면서 있는 거는 나쁜 녀석들이죠. 288번 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288번. 근데 288번에 1, 2, 3번은 중요한 지문인데 요거 4번에 뭐 이런 것들은 버리셔야 돼요. 예, 요거는 이제 우리 경찰 관련이 아니니까 288번에서는 1번, 그렇죠. 2번, 3번까지 4번은 버리시고 그리고 289번에 가져가셔야 돼. 예, 요 정도 아셔야 됩니다.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고 290번 특허냐. 예, 요거 특허냐, 허가냐, 인가냐. 그리고 자,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짚어드릴게요. 허가는 기본적으로 기속행위입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는 특정한 사람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뭐다? 법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한 사람.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다? 운전면허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운전면허. 운전면허 뭡니까? 내가 신청하고 그 절차에 맞춰가지고 점수만 통과하면 누구나 뭡니까? 면허 받을 수 있죠? 이런 게 뭐다?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허가입니다. 의사면허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것도 다 공인중개사 이런 것도 다 뭐예요? 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죠. 자, 어쨌든 그런 거는 그냥 일반적인 허가예요. 허가는 기본적으로 기속행위입니다. 그런데 허가 중에
뭔가 단서가 있어 앞에. 됐나요? 근데 그 단서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또 나오는데 건축 허가는 누구나 건물 짓고 싶으면 요건 맞추면 허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허가예요. 기속행위인데 근데 그 건축 허가를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땅을 이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여야 하는데 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농지다 농지 또는 개발 제한 구역이다. 그러면 어때요? 일단 땅을 내가 허락을 받아야 돼. 근데 그 땅을 풀어줄지 말지는 법에 보니까 행정청의 재량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은 재량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 형질을 바꿀까 말까 이거는 재량이에요. 근데 이 재량하고 그리고 건축 허가라는 이 기속행위하고 합쳐지면 결국에는 이거는 뭐다? 재량 사항이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거 뭔 말인지 모르면 버리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그러니까 어설프게라도 알아들으시면 한 번 더 강의를 듣고 딱 채우시면 되고 난 뭔 말인지 아예 모르겠다. 그런 걸 아예 내가 고민조차 해본 적이 없다. 그럼 버리세요. 어쨌든 특허,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허가는 일반적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다. 근데 재량행위가 포함되는 허가라면 그거는 결국에는 재량행위로 된다. 됐고 특허는 특정인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거예요. 배타적인 권리란 말은 너만 이런 권리를 가질 수 있어. 그럼 얘한테 특허를 주면 다른 애한테는 해줄 수가 없는 거. 이게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특허 됐고 그래서 특히 특허의 대표적인 게 뭐다? 시험에 나왔던 거. 공유수면 매립면. 그래서 제가 1차 시험 전에도 계속 그걸 사례를 들어요. 시험 딱 나오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국가의 재산, 국유재산을 특정한 너한테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특허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있죠? 인가는 원래는 내가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만들 수 있죠. 김민철 경찰학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인정을 해줘야 뭡니까? 학력이 인정되는 그런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는 뭡니까?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를 안 받은 학교는 그렇죠. 학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인가는 어떤 거냐면 어떤 행위를 사실은 내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국가로부터 뭡니까? 뭔가 인가를 받아야 이게 공적인 게 돼요. 근데 왜 이런 거 인가를 하느냐? 그 일 자체가 공익성이 있을 때 학교 같은 거 그리고 재단 같은 거 이거 되게 공익성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 부정부패가 생길까 봐 그래서 뭐다? 국가가 중간에 껴가지고 한 번 더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인가다. 그렇게 해야지만 국가가 딱 인가를 해줘야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런 게 인가고요. 승인이란 말도 있죠. 승인은 뭐냐면 허가하고 같은 개념인데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 일반적인 허가는 위험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왜 허가를 해줍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아무나 개나 소나 운전하면 사고가 막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위험 방지 차원에서 하는 게 일반적인 허가. 승인은 뭐예요? 원래가 이거 하면 안 되는 나쁜 짓이야. 여러분 운전은 나쁜 짓입니까? 원래 해도 되는 겁니까?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유해업소, 뭐 유흥주점, 막 단란주점, 막 하여튼 좀 성인 오락실 이런 거는 좀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안 좋은 거잖아요. 예. 안 좋은 거를 해도 된다. 특별히 해주는 게 뭐다? 승인. 그래서 예외적 허가라고도 합니다. 됐나요? 위험 방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허가. 이거는 원래 하면 안 되는 안 좋은 건데 특별히 해주게 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렇죠. 승인. 자, 됐습니다. 자, 하여튼 요 정도 개념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 이런 거 다 설명 또 막 자세히 하려면 시간 넘어가니까 정말로 내가 어설프게 좀 알고 있다면 더 확실하게 알고 싶다면 수업을 꼭 들으시고 나는 아예 그냥 감이 없다면 그냥 놓아버리세요. 그래서 290번, 291번 특허, 인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런 개념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4절 하명, 허가 여기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 292번부터 293번 그리고 뭐 허가는 그렇죠. 뭐 적법 요건이다, 유효 요건이다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94번부터 쭉 이건 하셔야 돼. 허가, 하명 나오는 건 쭉 하시고 306번 가보시면 이제 부관, 부관 하셔야 됩니다. 부관 하셔야 됩니다. 왜? 부관은 허가랑 연결된 거예요. 어떤 주된 허가를 해주면서 그렇죠. 부가적으로 뭔가 하나 옆에 또 다른 조건이나 부담, 기한 등이 있죠. 이런 것들이 부관입니다. 그래서 얘는 허가하고 같이 다니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부가는 많이 했으니까 아실 걸로. 근데 해제 조건이냐 정지 조건이냐, 기한이냐 조건이냐. 기한 중에서는 시작하는 거는 시기, 끝나는 거는 종기. 어쨌든 조건은 불확실한 사실, 기한은 확실한 사실. 됐나요? 뭐 이런 것들 구별 꼭 해주셔야 돼. 시험 나옵니다. 특히 307번 문제 같은 경우 이런 스타일, 308번 스타일. 그냥 단답형으로 딱 물어보는데 공부 안 하면 몰라요. 꼭 이거는 수업 들으시고 기출전자나 요약 강의 들으시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해하고 나면 정말 쉬워요. 오케이? 그리고 부담, 부관 중에 하나인데 독립해서 쟁송할 수 있는 거. 하여튼 309번, 310번, 311번, 312번, 그리고 313번. 이런 거 하셔야죠. 자, 그리고 이제 314번. 314번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중에 4번 지문은 하세요. 우리 경찰 공무원법 관련된 판례죠?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결격 사유가 있잖아요. 경찰 공무원 될 때 그 결격 사유가 발견이 안 돼가지고 얘가 임용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새끼가 원래 결격이 있는 놈이었어요. 그럼 어때요? 자르겠죠? 근데 이거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거는 당연 무효다. 이 임용은 애초부터 잘못된 거다. 됐습니까? 절대적인 무효 사유이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 무효로 볼 수 있다. 뭐가 당연 무효라는 거예요? 임용된 것 자체, 임용 처분 자체가 당연 무효야. 왜? 얘는 애초에 안 되는 애인데 우리가 발견을 못했을 뿐이잖아요. 비록 행정청에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당연 무효. 그리고 뭐 소멸시효도 적용이 안 됩니다. 왜? 무효는 시효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10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넌 원래 안 됐어야 돼. 오케이. 알아두세요. 314번에 1, 2, 3번은 몰라도 되는데 4번은 꼭 알아두시고 315번 이 정도 아셔야 됩니다. 운전면허 관련된 것도 나오죠? 아셔야 되고 316번도 아셔야 되겠고 317번은요. 요거는 버리셔도 되겠습니다. 317번 버리셔도 되는데 317번에 2번 지문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여러분 공부 안 하셔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거 법률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행정처분 후에 위헌이 됐어요. 그럼 어때요? 처분을 때릴 당시에는 그 근거 법률이 위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처분을 때렸는데 나중에 위헌됐네? 그럼 어때요? 처분 자체가 당연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위헌이 됐으니까 이제 그 무효되는 거 아니에요? 위헌됐으면 어때요? 그 법의 근거에서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억울하겠죠? 그럼 뭐예요? 취소해달라. 야, 이거 니네가 했던 그 처분에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됐어. 그러니까 이 처분 없애줘라고 해서 뭐예요? 취소 소송을 가셔야지 바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이런 내용들, 이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됐고 318번. 318번에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요 정도는. 요 정도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9번에 요것도 부담되는 분들은 빼셔도 돼. 빼셔도 돼. 근데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가져가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 아니고. 그리고 320번의 하자 중에서 무효 사유냐 아니냐 요거는 좀 가져가세요. 요거 예전에 한 10년 조금 전인데 2009년도인가 그때 하자의 승계가 되냐 안 되냐 해가지고 그냥 판례 제목만 놔두고 고르기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서 하자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경찰 공무원들이 뭔가 하다가 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320번 판례 할 수 있는 분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너무 힘들면 빼셔도 됩니다. 그리고 321번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322번의 하자의 승계인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하자의 승계 이거 빼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빼세요. 근데 공부를 했는데 별게 아니더라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하자의 승계가 뭐예요? 어떤 처분이 연속으로 쭉 있는데 선행처분이 있고 후행처분이 있는데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었어요. 후행처분은 하자가 없어요. 근데 그걸 뒤늦게 발견한 거죠. 그래서 선행처분의 하자를 소송을 가려고 했더니 뭡니까? 이미 소송 제기 기간이 끝나버렸어. 그래서 이 선행처분의 하자를 가지고 소송을 할 수가 없는 경우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소송을 하고 싶은데 어때요? 얘는 또 멀쩡해. 그러면 선행처분을 가지고 소송을 가야 되는데 이미 기간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때 뭘 한다? 선행처분의 하자를 후행처분의 하자로 승계를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승계를 해주면
후행 처분도 하자가 있는 것처럼 되니까 여기서 소송을 할 수 있잖아. 근데 보통 승계를 인정해 주나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물론 선행 처분이 무효 사유였다면 이건 무조건 승계되죠. 그래서 승계되냐 안 되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무효는 앞에가 무효면 전부 다 무효입니다. 오케이. 근데 앞에 게 취소할 만한 사유일 때 그때는 승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대부분 안 되게 해줍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승계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일 때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렇죠. 동일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련의 절차라면 하나로 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하자가 있으면 너도 하자가 있는 거야. 근데 얘랑 서로 별개의 목적을 추구하는 행정행위였다면 그렇죠. 이거는 승계가 안 된다. 앞에 건 앞에 걸로 그냥 끝난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책에 나오지만 철거명령하고 대집행하겠다라는 계고 처분은 하자가 승계가 안 되죠. 자, 철거명령은 목적이 뭡니까? 그 명령을 하는 목적이 철거해라가 목적이죠. 철거해라. 그러면 대집행 계고 처분은 뭡니까? 대집행 할 거야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럼 대집행 알려주는 거는 뭐예요? 말 그대로 네가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집행하는 거야. 오케이.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닌가 헷갈리는 친구 있죠? 잡아드릴게요. 철거 명령은 누구한테 명령하는 겁니까? 상대방한테. 야, 네 건물 네가 철거해 라고 명령하는 것이고 대집행은 뭐예요? 네가 철거 안 했네? 철거 안 했으니까 우리가 대신 할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목적이 알려주는 거라니까 우리가 대신하겠다는 거. 물론 얘도 어쨌든 대신해도 철거가 되긴 철거가 되죠. 그러니까 철거가 된다 생각하니까 뭔가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처분의 목적은 다시 한번 더 철거해라고 시키는 것이고 본인한테. 대집행 계고처분은 뭐예요? 네가 안 하니까 우리가 대신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달라요. 철거해라고 명령하는 거하고 네가 안 하니까 우리가 대신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는 다른 겁니다. 결국 철거는 되겠지만 오케이. 이것도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면 버리세요. 자, 그래서 325번에 하자의 승계 나오는데 하자의 승계가 개념이 뭐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실은. 대신에 뒤에 있는 처분의 후행 처분의 하자가 앞으로 승계되는 건 승계가 아니죠. 그런 건 인정 안 해줍니다. 그래서 323번도 하자의 승계에 대한 개념입니다.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판례가 있죠. 요 판례도 알아두셔야 돼요. 실제로 10년 전 2009년도인가 2008년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박스형으로 개수형 문제로 그것도.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판례 제가 찝어드릴게요. 어떤 판례만 알아두시면 되면 하자의 승계에서는 자, 우리 기출천재 교재 202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202페이지 아래. 자, 승계 인정한 판례. 1번 개통실비. 얘네들은 하나의 대집행 절차이기 때문에 승계가 됩니다. 계고가 잘못되면 어때요? 통지든 실행이든 비용이든 어때요? 다 잘못되는 걸로. 근데 계고 전에 뭐예요? 철거 명령. 철거 명령은 대집행이 아닙니다. 철거해라고 상대방한테 명령하고 본인이 철거하기를 바라는 게 그렇죠. 이 철거 명령의 목적이죠. 오케이. 뒤에 있는 개통실비 얘네들은 뭐예요? 너 대신 우리가 철거할 거야. 우리가 철거할 거고 나면 나중에 네가 돈 내줘. 오케이.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철거 명령하고 대집행 절차라고는 승계가 안 되지만 이 대집행 절차 내에 있는 거 개통실비 얘네들은 승계가 된다. 그리고 조세 체납 처분 독촉합니다. 독촉하고 했는데 안 내네. 예. 그러면 뭐예요? 안 내면 강제 집행을 하겠죠. 오케이. 그게 뭐다? 압류, 매각, 청산, 독암, 매청. 얘네들끼리는 그렇죠. 승계가 됩니다. 됐고 그래서 1번, 3번 그리고 7번에 시험 합격. 시험이 합격돼야 그렇죠. 면허가 나오지요. 만약에 시험이 불합격되면 면허도 취소되겠죠. 이건 둘이 똑같은 겁니다. 예, 같이 가요. 그래서 7번, 8번 그리고 거기 8번에 한지 의사라고 하는데 이 한지는 뭐냐면요. 한가로운 땅. 그래서 저기 시골에 그렇죠. 외진 곳에 거기가 한지를 말합니다. 한지. 예, 한지로 발령났다 그러잖아요. 예, 한지 무슨 아닙니다. 한의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외진 곳에서 의사를 하게 되면요. 별도 시험을 봅니다. 좀
특혜를 주죠. 그래서 이 시험 합격 하시는 시험 합격하고 면허는 똑같은 걸로. 그리고 3번에 기준지가, 예, 표준 공시지가, 예, 땅의 어떤 공시지가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예요? 수용할 때 그 땅을 국가가 수용합니다. 그럼 어때요? 땅값을 줘야 되겠죠? 땅값 주는 기준이 뭐예요? 공시지가잖아요. 그럼 공시지가가 잘 돼 있으면 땅값을 많이 받을 것이고 수용될 때 공시지가가 낮으면 땅값을 적게 받겠죠. 그리고 어때요? 굉장히 중요하게 서로 연관돼 있다라고 봅니다. 자, 됐고. 그리고 이제 부정을 한 사례 1번 철거 명령하고 대집행 개고 처분 별개다.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10번 직위해제 처분하고 면직 처분 이것도 별개다. 자, 직위해제 처분 뭐예요? 너 일에 집중하기 힘드니까 뭡니까?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그렇죠? 그리고 형사사건으로 조사 중인 자.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돈 관련, 뭐 성 관련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가지고 업무에 집중을 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직위 해제 사유잖아요. 그럼 뭐예요? 일단 너 일하지 마. 대기 발령시킵니다. 오케이? 자르겠다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일하지 마. 그 심사 끝날 때까지 심사에 집중해. 됐습니까? 자르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직위 해제는. 일단 일을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권 면직은 뭡니까? 아예 일을 하지 마. 일을 하지 마가 아니라 자르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목적이 다르죠. 직위 해제는 일단 일하지 말고 쉬어. 그리고 면직 처분은 뭐예요? 자르려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어때요? 목적이 서로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하나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앞에 게 잘못됐다고 해서 직위 해제에서 하자가 있다고 해서 직권 면직까지 하자가 승계된다. 승계 안 된다? 승계 안 되죠.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324번 하자의 승계, 320 하자의 승계 요렇게 요 판례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326번은 예, 버리셔도 되겠습니다. 예. 근데 326번에 1번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직위해제 처분 그리고 면직 처분 승계 안 된다. 오케이. 자, 됐고. 그리고 327번 취소, 철회 이것도 개념을 알아두셔야 돼요. 개념. 취소는 행정처분 때릴 때 원래부터 하자가 있었던 것이고 원시적 하자. 오케이? 그래서 어때요?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행정청 스스로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됐다 생각하면. 근데 철회는 그렇죠. 후행사유. 처음에는 적법한 행위였는데 행정처분이었는데 나중에 뭔가 위법한 사유가 생겨가지고 장래에 향하여 그렇죠. 없애는 게 철회죠. 근데 우리 실무에서는 그렇죠. 앞서도 뭐 특허 인가했지만 용어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면허, 허가화돼 있어도 어때요? 개념상 들어가면 특허인 것도 있고 인가인 것도 있고 이렇게 구별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용어를 잘 구별 안 한다 그랬습니다. 혼용해서 막 씁니다. 취소, 철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무에서는 막 씁니다. 하지만 개념상으로는 구별해야 된다. 그리고 취소, 철회됐고 실효는 뭡니까? 실효는 그렇죠. 그냥 내가 행정청이 이거 취소한다 또는 철회한다라는 의사표시를 안 해도 저절로 법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저절로 효력이 없어지는 게 뭐다? 예, 당연히 없어지는 게 실효. 우리 그 당연 면직 사유하고 당연 퇴직 사유하고 같은 거죠.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히 처분을 하지 않아도 특별히 통지를 하지 않아도 아예 그냥 효력이 없어지는 거. 하여튼 이런 개념을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327, 328 요거 개념이거든요. 전부 다. 예, 알아두셔야 됩니다. 329번도 마찬가지고요. 329번은 판례가 나오긴 하는데 요거 택시 면허 관련해가지고 운전면허 관련된 거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 오케이. 그리고 뭐 329번에 부담부 행정행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행정처분? 부담이 붙어있는 행정처분 이런 뜻이지요. 오케이. 그럼 부담을 이행했냐 안 했냐 상관없이 예,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저절로 일단 발생합니다. 물론 이행을 안 했다고 해서 계속 안 하면 그걸 이유로 나중에 뭡니까? 철회할 수는 있겠지요. 이런 거. 그래서 취소, 철회 이런 것들 기본 개념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330번도 마찬가지고 예,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물론 어떤 출제 가능성은 아주 높지는 않지만 허가, 하명 뭐 이런 것들이 더 높고 그거보다는 좀 낮아요. 330번. 근데 정 힘들면 뭐 330번, 331번, 뭐 332번 너무 힘들면 선결 문제 나오는 게 있죠. 공정력과 선결 문제 버리셔야 됩니다. 예, 오케이.
나는 좀 이해한다 하는 분들만 가져가시고 가져가셔서 절대 나쁠 건 없습니다.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제가 여기 실치를 안 했겠죠. 사실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나는 모의고사가 한 90점 거의 나온다.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 가져가셔도 되고 그래도 나는 머리가 아프다. 빼셔도 돼요. 그래서 333번 불가쟁력 이런 것들이 다 선결력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327번부터 328번, 예, 329번, 330번, 331번, 332번, 333번 여기 334번까지 여기는 예, 아니구나 334번, 334번 이 행정 지도는 무조건 가져가야지. 예, 333까지 나 부담된다면 빼셔도 되고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334의 행정 지도는 무조건 하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자, 다 됐습니다. 335번에 행정벌 나오죠? 행정벌에는 행정벌이 뭡니까? 행정과 관련된 우리 경찰 행정과 관련된 법을 위반해서 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벌의 종류에는 형벌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러니까 형법을 위반해서 벌 받는 게 형벌이잖아요. 근데 형법이 아닌 행정법을 위반해 가지고 받는 게 행정형벌. 그리고 행정법을 위반해 가지고 받는 과태료가 행정질서벌입니다. 그래서 행정벌에는 질서벌이 있고 형벌이 있습니다. 대신에 형벌을 때릴 때에는 그렇죠.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지요. 오케이. 그러니까 행정형벌이란 말은 별게 아니에요. 그냥 행정과 관련된 법을 위반했는데 하필이면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하다가 벌 받습니다. 벌금이나 또는 징역을 갑니다. 이거 형벌이잖아요. 근데 무슨 법을 위반했다? 형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대요. 도로교통법은 경찰 행정법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개념을 딱 잡으셔야 돼. 이런 말을 딱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벌도 있고 질서벌도 있다. 예. 우리 질서벌은 과태료로 때리는데 과태료를 때리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 여기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고 여기에 의해서 과태료 때립니다. 과태료. 근데 과태료를 때리는 얘가 기본법이긴 한데 과태료는 이것만 가지고 때린다. 조례로 때릴 수 있다.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위반하면 과태료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는 기본이 얘인데 예외적으로 조례를 위반했을 때 때릴 수 있다. 조례를 위반하면 최대 그렇죠 1,000만 원 이하의 한도 내에서 과태료 때릴 수 있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335, 336, 337, 338, 39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쭉 나오죠. 이건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336번까지 페이지 214 끝났네요. 끝.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약집은요. 방금 했던 내용이 여기서 요 페이지인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 기출이 안 된 거는 버리셔도 됩니다. 됐나요? 방금 봤던 기출 문제에 나온 그 내용만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기출이 안 된 내용들은 안 보셔도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렇게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사실 이쪽 부분은 공부를 거의 안 했다. 나는 그냥 너무 부담된다 하시면 버리셔도 되고 제가 아까 말했던 요 내용 그리고 여기에 엔드 자, 하명 허가 면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뭐 법학 법원 또는 뭐 법규명령 이런 것들 아까 중요하다는 거 있었죠? 그거는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뭐 행정의 취소, 철회, 뭐 나는 선결 문제, 공정력 이런 거 잘 모르겠다면 버리셔도 돼요. 예. 하지만 물론 되신 분들은 하시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저는 쓸데없는 걸 사실 넣지 않았습니다. 예. 하여튼 이번 시험 잘 봤으면 좋겠고 혹시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공부할 때는 처음부터 따박따박 하세요. 그러면 지금 같은 고민거리가 안 생기겠죠? 어차피 내가 딱 내공이 차 있으니까. 예.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사실 솔직하게. 예. 이왕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 버리고 하겠지만 어때요? 조금 여유 있을 때 더 하셔가지고 예. 가급적이면 탄탄하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시험은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문제들 동형 모의고사에서 딱 잡아드립니다. 오케이? 그리고 빨갱이에서도 한번 딱 잡아드릴게요. 그때 출제된 거 위주로 또 하셔도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남은 우리 이제 과정이 동형 모의고사하고 그리고 이제 빨갱이 특강인데 동형 모의고사하고 빨갱이 특강. 자, 요것만 잘 잡으셔도 요때 제가 또 가급적이면 여러분 수업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수업 듣는 게 부담되는 친구들은 제가 해설까지 나갑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꼭 좀 하시고 모르시는 문제들은 꼭 해설을 들으시고 가급적이면 OT나 하여튼 진짜 수업 때 정말 중요한 멘트들이 너무나 많이 나가는데 하여튼 챙겨 가실 분들은 챙겨 가시고 예, 힘드신 분들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꼭 전부 다 하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어요. 대신에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세요. 예, 막 일부러 그러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다 된 걸로 하겠습니다. 카페에다가는 문제 번호를 올리지 않겠습니다. 왜냐? 저기 타학원 막 이거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거 문제 번호만 적어놓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뭐 그냥 다 버리라는 건가? 뭐 그래서 꼭 강의를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요. 또 혹시 질문이 올라오고 뭐 궁금한 것들은 댓글로 써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동형 모의고사 때 빨갱이 특강 때 다 해소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합격!